안녕하세요. 40대 후반 직장 다니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저는 일찍 이쁜 딸을 한 명 낳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대학생이라 타 지역으로 올라가서 혼자 생활 중이에요. 20년 넘게 같이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은 아마도 제 마음을 알 거예요. 물론 남편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그건 가족과의 사랑이 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어요. 지금도 남편과 사랑을 나누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 살다 보니 남편을 봐도 흥미가 없고 지겨워지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늙었고 밤에는 약해지고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원래 성격이 남자답지 못하고 좀 깐깐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욕구가 더더욱 없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정말 밤마다 하자고 해도 절대 안 하다가 10번 중에 1번 정도 하는 게 저희 남편이랍니다. 게다가 남자가 힘도 없어가지고 한 번 하면 힘도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남편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몸에 좋은 장어 등등 다 먹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네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너무나 외로워서 샤워하면서 혼자서 위로를 하고는 했어요. 그래도 스스로 위로를 하고 나면 기분이라도 좀 좋아지니 다행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위로하고 올 때마다 침대 위에서 제 속도 모르고 혼자 코 골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정이 더 떨어지고는 했어요. 아무리 혼자 그렇게 해봤자 같이 하는 것만큼 충족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좀 풀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전에도 헬스도 다니고 필라테스도 다니면서 나름대로 몸매를 잘 유지해왔지만 저랑 완전 딱 들어맞는 운동은 아니었어요. 요즘 기사를 보면 골프나 테니스를 즐겨 치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골프를 치고는 싶은데 연습장에는 가겠지만 필드까지 나가서 치는 거는 정말 무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골프 옷보다는 테니스 옷이 저한테 뭔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원래 운동신경이 타고나서 금방 테니스를 잘 배웠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러 몇 개월을 나가다 보니 같은 시간대에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이랑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고 딸이 제 딸이랑 나이도 같아서 금방 친해져요. 우리는 테니스를 친 후에 맥주나 커피 한잔하며 더욱더 가까워졌고 언니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어요. 테니스 연습이 없는 날에도 언니와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밥도 먹었어요. 그러다가 언니가 먼저 부부 동반 모임을 해보자고 해서 남편과 함께 언니의 집으로 놀러 갔어요. 언니는 저희 동네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평수도 좋고 로열층이라고 너무 부러웠어요. 잠시 후 방 안에서 남편분이 저희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60이라고 했는데 얼굴도 너무 좋고 몸매도 좋아서 젊어 보였어요. 저희 부부를 환영하며 환한 웃음을 짓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요. 언니랑 엄청 친해졌지만 언니는 별로고 솔직히 얼굴도 이상한 편인데 저렇게 멋지고 재산도 많은 형부랑 살고 있는 게 의아했어요. 언니가 음식을 직접 준비했다는데 솔직히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제가 워낙 요리에 소질이 있어서 언니의 요리를 맛보고는 둘은 아무 말 없이 맛이 없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형부도 입에 넣기는 하는데 정말 맛이 없어 보이는데 맛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형부는 입으로 맛있다고는 하지만 얼마 먹지 않았어요. 형부가 엄청 왜소한 편인데 아무래도 언니의 반찬 솜씨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식사 후에 음주도 한잔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비참한 우리 집에서 멋없는 남편을 바라보니 기운지 빠졌어요. 언니와 형부가 다음에는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가끔씩 언니를 만나러 오는 형부와 마주치기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형부가 엄청나게 멋있어 보였고 언니가 미치도록 부러웠어요. 형부는 센스도 좋아서 몇 번은 저도 집까지 태워다 줬어요. 형부 옆자리에 언니가 타고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형부는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고 제가 옆에 타서 형부의 손을 내가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과 여태 살면서 물론
남편이 밤에 힘이 없기는 했지만 다른 남자를 생각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렇게 완벽한데 자기 여자까지 너무나도 위해주는 형부의 모습을 보니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인 형부에게 안기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언니를 안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동생처럼 친해진 언니의 남편에게 남편도 있는 제가 이러면 미친 것 같기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형부와 뜨거움을 나누는 것을 상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할 때도 많아졌어요. 거부당하더라도 형부에게 한번 만나자고 말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초라하기는 하지만 우리 집으로 언니와 형부를 초대하기로 했어요. 형부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먼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저번에 언니가 요리에 솜씨가 없는 걸 알고 우선 음식으로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 했어요. 재료도 좋은 걸로 준비해서 주말 오후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형부가 오기 전에 바로 다시 한번 씻고 비싸서 잘 안 뿌리는 향수도 뿌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요염하게 파인 옷을 입었어요. 몸매도 한층 육감적으로 보일 수 있게 옷도 준비했어요. 언니와 형부는 값비싼 선물들을 사서 집에 왔어요. 비록 집은 보여주기 싫었지만 식탁은 완벽했어요. 형부와 언니는 식탁에 요리를 보자마자 엄청 놀랐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입이 닳도록 제 음식 솜씨를 칭찬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와인을 마실 때 안주도 만들어줬더니 형부는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저녁도 저녁이지만 애주가인 형부에게 술안주가 더 어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술이 한 잔 한 잔 들어가고 4명 모두 취기가 올라왔어요. 저는 일부러 옷 단추를 하나 풀고 형부를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식탁 밑에서 실수인 척 형부의 다리를 쳤는데 처음에는 놀란 듯 보였지만 제가 발로 더듬자 그걸 즐기는 걸 같았어요. 저를 힐끔 쳐다보다 저랑 눈이 마주칠 때는 놀라면서도 좋아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형부랑 잘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렇게 술까지 다 마시고 언니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형부에게 제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형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야시한 눈빛으로 형부를 쳐다봤고 형부도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미소를 지었어요. 주말 동안 형부만을 생각하면서 보냈어요. 형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도 계속했어요.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서 형부에게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오전 내내 연락이 없는데 혹시나 까먹은 건가 생각해서 너무나 기분이 별로였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형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부는 점심 잘 먹었냐며 토요일 저녁 너무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했고 저는 그러면 바로 술 한잔하자고 들이댔어요. 형부는 바로 오케이 했고 둘이 날짜가 맞는 날을 잡고 만나기로 했어요. 형부를 처음으로 따로 만나니 평소보다 더 멋있어 보였어요. 형부와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음식도 떠주고 술잔 비면 바로 채워주면서 정말 매너가 좋았어요. 형부는 정말 아는 것도 많았어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랑 단둘이 술을 마시면 노골적인 얘기나 스킨십을 한다고 하던데 형부는 전혀 그런 거 없이 대화를 잘 이끌어갔어요. 그런 신사적인 모습이 저를 더 설레게 했고 술이 조금 취하자 제가 먼저 어필했어요. 이자카야에서 나오면서 일부러 취한 척 형부에게 안겼고 손을 잡기도 하면서 몸을 밀착시켰어요. 형부가 택시를 부르는 걸 가까스로 저지하고 일부러 숙소가 많은 쪽으로 걸어갔어요. 형부와 이자카야에서 만나기로 한 날부터 미리 길을 파악해서 숙소가 많은 곳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형부에게 안겼어요. 형부는 여태껏 매너 있게 행동했지만 방에 들어가자 변하기 시작했어요. 형부는 정말 완벽했어요. 마치 외로웠던 저를 미치게 했어요. 형부 품에 안겨서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비실비실해서 몇 년간 제대로 된 관계가 없었으니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형부를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날 한 번 더 사랑을 나누었고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형부와의 사랑을 생각하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형부에게 문자를 했어요. 형부도 어제 너무 좋았다며 괜찮으면 오래 만나자고 얘기했고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며칠 지나서 우리는 또 만났어요. 이번에는 다 필요 없이 바로 숙소로 향했어요. 형부와의 첫날 밤은 술이 조금 취하기도 했고 시간에 쫓겨서 서둘렀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부드럽게 하지만 강렬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형부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줬어요. 형부의 굉장한 스킬에 빠져버린 저는 부끄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형부는 30분이 넘는 동안 저를 사랑해주는데 그날은 그 한 번만으로도 저는 거의 기절했어요. 형부는 아직 저와 더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서비스를 해서 형부를 만족시켜주고 마무리를 했어요. 형부 품에 안겨서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했어요. 형부가 하는 행동이 제가 처음 바람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물어봤어요. 형부는 많은 경험들을 말해줬어요. 형부가 언니랑 결혼한 건 어쩔 수 없었대요. 언니가 오랫동안 형부를 쫓아다녔지만 형부는 적당한 관계로만 만났었는데 형부가 전 여친과 헤어지고 힘들 때 언니랑 만나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임신을 했대요. 생명도 중요하지만 언니가 형부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도저히 혼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지우려고 했는데 언니가 절대 안 지웠대요. 처갓집이 많이 부유한데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사업자금도 대주면서 결혼을 격려하기도 하고 생명은 소중하니 결혼하다고 다그치셔서 결혼을 했대요. 시간이 지나면 언니를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대요. 그래도 사업이 어려울 때 언니가 친정에 말해서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언니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었대요. 어쩔 수 없이 언니와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정말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전부터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하네요. 지금도 저 말고도 또 다른 여성을 가끔 만난다고 했고 저는 화가 나서 그 여자를 마무리하던지 저랑 그만 만나던지 둘 중에 고르라고 했어요. 형부는 제가 앞으로 계속 만나줄 걸 약속한다면 그 여자랑 당장 끝내고 저는 무조건 형부를 계속 만날 거라고 했어요. 형부는 제가 있는 데에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저 보란 듯 확실히 관계를 끝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형부도 저를 사랑하구나 생각을 했고 앞으로 형부에게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형부와 처음 만나고 나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요.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항상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형부 사업이 바쁠 때는 2주에 한 번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형부는 제가 원하는 걸 선물을 해줘요. 정말 밤낮으로 저에게 모든 걸 해줘요. 제 남편이 한 달에 한두 번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데 그럴 때면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도 해줘요. 형부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요. 제 마음으로는 남편이랑도 끝내버리고 형부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형부 사업이 언니네 쪽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남편과 이혼하면 아무래도 딸이 걱정되기는 해요. 형부도 언니, 친정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혼은 어렵다고 하네요. 그냥 지금처럼 언니네 도움도 받고 스트레스는 저랑 만나서 사랑으로 풀고 싶다고 하네요.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정말인 것 같아요. 바람을 핀 사람이 정말 못한다면 후회하고 다시는 하지 않았을 텐데 첫바람이 형부인 게 제 인생의 복권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형부랑 만나지 못할 때는 형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도 하고 형부를 만나게 되면 일주일간 참아왔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줘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하답니다.